안녕하십니까, 김티처 역사 강좌. 자, 오늘은 8강 이모군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지 마라 민수야 오늘, 알겠지? 부탁 좀 한다. 어이? 자, 이모군란은 말 그대로 이모년에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자, 이거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느냐는, 자, 미리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이거는 개화와 보수의 대립입니다. 자, 제일 먼저 원인과 배경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해볼게요. 점검하겠습니다. 개화와 보수의 대립. 두 번째 특징이 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바로 구식 군인에 대한 차별이죠. 구식 군인에 대한 차별입니다. 개화 정책에 따라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요거예요, 여러분들. 기억나실란가 모르겠는데, 조선 개화 정책을 통하면서 종래에 있던 5군영을 2영으로 축소 통폐합했죠. 2영이 뭐가 있냐면은 무위영이 있고, 그 다음에 장어영 군대가 있는데, 무위영 군대는 그나마 대우가 괜찮은 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어영은 주로 무슨 군대였냐면 일반 평민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이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몇 달 동안 월급이 체납이 됐냐면은 13개월. 이거 상상이 안 가죠. 월급이 이제 체납할 때 선배님 어예입니까 아예입니까? 체납 어이. 민수야 어예이지 맞지? 응. 미안합니다. 제가 한글이 약합니다. 상상해보세요, 여러분들. 13개월 동안 월급을 못 받았다. 뭐, 한두 달 밀리는 것도 끔찍해요, 여러분들. 월급 밀려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밀려본 적 있습니다. 답답해 죽겠죠. 물론, 월급을 못 주신 분도 미안해 죽으려 그래요. 그죠? 내가 오죽하면 이익하겠냐. 어떻게 해요, 그러죠, 여러분들? 지금같이 완전 불경기 때 그런 분도 굉장히 많은데, 같이 힘내자고 얘기하는 건데, 그런데, 13개월치 월급이 이게 어디로 흘러 들어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죠? 옛날에 그 명성황후라는 드라마를 봤을 때는 잘 다루지 않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이 13개월 월급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여러분들, 명성황후, 여기서 민빅하면 또 밑에 또 댓글 달릴 수가 있습니다. 야, 너 일제 앞잡이지, 일제 침략자지, 어디 일본이 비하하는 말을 함부로 적을 수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정리해 드릴게요. 그 전에 이조란 말 있죠. 이씨조선이란 말이, 이게 일본이 비하하는 말이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안 쓰는 용어예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동아시아사 교과서를 보면은 뭐냐면은 베트남도 이조가 있어요. 리 왕조라고 그럽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레 왕조라고 얘기해요. 이걸 우리나라 한자로 쓰면 여조라고 얘기해요. 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 말하면은 여조 왕조, 그러니까 여씨가 만든 베트남 왕조 뜻입니다, 이거는. 그 이조란 말은 이씨가 만든 조선이라는 뜻이죠. 이게 비하인 줄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쓰지 않는 단어다. 민비는 말 그대로 민씨 왕비란 뜻이죠. 인터넷 강사 보니까 민자영이라고 얘기하는, 민자영은 소설에서 나오는 이름이고 아마 호자 돌림이기 때문에 민종어가 맞지 않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습니까? 이걸 비하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어떤 분, 영민씨입니다. 그 민비 얘기하니까 잠깐만요,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왜요 가길래? 민비는 일본이 비하하는 말이기 때문에 삼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우리가 함부로 이성계 부르죠, 왕건 부르죠. 그 비하하는 말이 아닙니까? 그리고 민비란 말은 그 당시 조선 후기 때 양반들이 썼던 문집이라든지 기록에 보인 민비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말하면 이것도 쓰지 말아야 되겠네. 한반도란 말 쓰지 말아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뭡니까? 여보 당신 할 때 여보란 말 쓰지 말아야 되겠네요, 여러분들. 왜냐면은 일본이 한반도, 내지인, 반도인 구분했어요. 비하하는 말 맞아요. 여보 같은 경우는 일본 사람들이 한국인 부부 여보 당신 하는 거 보고 쟤들 여보 그래, 여보 하면서 약 올렸대요. 어감에 따라서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1학년 2반이 여기입니까? 민수야, 1학년 2반 여기야? 요거 아니잖아. 근데 에이, 1학년 2반. 이건 욕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어감 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기 보면 혹시 그런 문헌 같은 거 자료를 아시는 분이 있으면은 밑에 댓글 달면은 제가 또 추가로 고쳐서 다시 한번 찍을게요, 여러분들. 자, 민비가 아들을 둘이나 읽었어요. 셋째 아들 낳았죠. 그 아들 낳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척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요 양반이 나중에 순종이 되었는데 너무 또 몸이 또 안 좋았던 분입니다. 너무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점을 쳐보니까 당시 무당이 와가지고 이 세자께서 왕자가 몸이 아픈 이유는 금강산에 있는 살신령이 노해가지고 몸이 아프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내가 치성을 드리면 된다. 그 대신 금강산 12,000보험이 전부 다 수라상을 차려야 된다. 거기서 내가 치성 구슬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비용이 전부 다 이 사람들 월급입니다. 이걸 누가 착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세자의 안녕과 세자의 평안을 위해서 무당이 구슬했죠. 이 비용이 전부 다 뭐냐면은 이 13개월 월급 이어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군인들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는 점점점 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배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어떤 것이 있냐면은 바로 민씨 세력하고 또 대원군 세력하고의 대립이 있었습니다. 대원군 세력. 이거는 정말 미스테리인데, 명성하고 민비의 오라버니가 누구냐면 민승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민승고 집에 택배 한 개가 배달이 돼요. 택배. 조선 최초 택배 폭살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택배 잘 열어보세요. 그리고 뭐냐면 택배를 열어봤는데, 민승고가, 이건 몰래 열어보라. 어떤 스님이 와가지고 몰래 열어봐야 이 집에 복이 들어올 것이라 해가지고 이제 몰래 열어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민비의 어머니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열어보는 동시에 터져버립니다. 꽝! 하고 터졌는데 민승호가 온몸이 화상 입은 상태로 나오면서 뭐냐면 손가락으로 막 어디를 가르쳐요. 거기가 누구 집이냐면은 운현궁이에요. 운현궁이 누가 살고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살고 있는 집이에요? 대원군이 살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거 누가 죽이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이후부터 민씨 세력하고 대원군 세력이 정치적으로 대립을 했다. 여기 마찬가지로 뭐냐면은 대원군의 형이었던 흥인군하고 또 민씨 세력하고도 접촉도 있었습니다. 요런 것들. 자, 이런 것이 원인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네 번째, 이 제일 중요한 건데, 촉발 사건입니다. 촉발 사건이 뭐냐면은 선해청 도봉소 사건. 선해청 도봉소 사건이 있었는데, 선해청이 뭐냐면 이 당시 원래는 경제기구예요. 당시 선해청 당상관이 누구였냐면 민겸호고, 민겸호는 또 민비의 사촌 동생입니다. 이 사람이 선해청 당상관. 야, 너거 먹고 살기 힘들지? 얘는 한 달치 월급을 줄게! 라고 그랬어요. 그 병사들이 선해청에 도봉소 가가지고 이제 줄을 쓴 겁니다. 여기가 얘를 도봉소가 있으면은 병사들이 줄을 쫙 섰겠죠. 그죠? 여기 이제 민겸호의 노비들이 월급을 나눠주는데, 이 당시 월급을 뭐로 받았냐면 쌀로 받았거든요. 그 쌀을 열어보니까 안에 모래가 섞였다든지 겨가 섞였다든지 불순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따졌죠. 병사들이. 야, 이거 뭐냐? 이걸 월급이라고 주는 거냐? 따졌죠. 따지다가 여기 있던 누굽니까? 유춘만 형제. 유춘만 형제가 이 노비를 두들겨 패버립니다. 이 노비가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대감마님 월급을 졸라 했는데 이 군바리 새끼들이 떨거지들이 우리를 두들겨 팼어요. 이랬죠. 그 민겸호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유봉만 유춘만을 체포해가지고 결국은 감옥에 집어넣어버립니다. 요게 촉발된 사건이 바로 이모군란이에요. 그럼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요 병사들이 복만이하고 춘만이하고 감옥에 갔다며. 왜? 월급 이게 부실한 거 나온 거 따졌는데 이걸 집어넣었대. 여러분들, 말이 한 사람한테 전달되면은 세모가 전달되면 세모가 나옵니까? 각가지 다 붙여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세모에 동글뱅이 붙이고, 세모에 동글뱅이도 네모를 붙이고, 이 사람은 또 세모에 동글뱅이 네모에 별별까지 다 붙이는 거잖아요. 감옥에 보냈대. 그 다음 우리 이래. 우리 다 싸잡아 죽인대. 우리 전부 다 패를 죽인대.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촉발 사건인 선해청 도봉소 사건, 여기서 터졌던 군인 봉기가 바로 이모군란입니다, 여러분들. 지우겠습니다. 자, 전개 과정을 볼게요. 이모군란의 전개 과정. 전개 과정은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구식군인들이 봉기를 했고, 여기에 도시의 빈민들도 합세를 하게 됩니다.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폭동이라 하는 게 이게 무서워요, 여러분들. 옛날에 92년도인가 LA 폭동이 일어났을 때 흑인들이 폭동을 일으켰을 때 주위에 있던 백인 거지들까지 와 돌고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가 있었죠, 여러분들. 사실 여부는 또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이 있으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빈민들이 왜 얘기 안 들었냐면은 정부의 개화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농민들도 몰락하거든요.
이 몰락한 농민들이 서울로 한양으로 올라가가지고 일자리를 찾았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쉽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정부의 개화 정책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도 농민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합수를 했죠. 그러다가 일본 공사관을 방화를 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별기군의 교관이었던 일본인 교관 누굽니까? 호리모토 레이조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전문용어로 그걸 뭐라 그러죠? 여러 명이 사람을 죽인 것을 뭐라 그러죠? 다굴 살해죠. 다구리 살해. 미안합니다. 이걸 집단 폭행해서 살해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궁궐까지 난입하죠. 궁궐까지 난입해요. 누구 잡으러 간 거예요, 여러분들? 민수야 누구 잡으러 갔을까? 민비 잡으러 간 거예요. 민비. 저 잡아라. 난리가 났죠. 고종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정부군들 다 도망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궁궐 난입하는 과정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요 상황에서 대원군이 잠시 집권을 하게 됐습니다. 요 과정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민비는 도망을 갔죠. 어디로 도망을 갔냐면 충주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여러분들. 충주까지 도망을 갔고 여기서 민비가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대원군이 민비의 장례식을 해버렸어요. 민비 장례식은 2번 했대요. 근데 공통점이 둘 다 시체가 없습니다. 이해하겠죠, 여러분들? 네.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결국 대원군 집권하는 상황에서 당시 청나라로 갔던 영선사 김윤식이라는 사람이 이걸 흘려듣고 이제 청나라 요청을 했고 민비도 요청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쳐들어와요? 청군이 이것을 진압을 하게 되었죠. 이게 바로 이모군란의 과정입니다. 세 번째, 이게 시험이 잘 나와요, 여러분들. 자, 결과. 그럼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떤 조약을 체결했느냐? 첫 번째, 제물포 조약을 체결합니다. 1882년이죠. 이거는 조선과 일본이 체결하게 되는데 막대한 양의 배상금을 체결하게 되었죠. 그 다음에 공사관 신축비를 체결했습니다. 불탔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잠깐, 공사관 신축비는, 이거 지우겠습니다. 이거 지우고, 뭐냐면은, 또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경비병을 수도에 주둔하게 만든다. 요게 중요해요. 경비병 주둔. 그 다음 두 번째, 이거 청나라가 진압했죠. 요 사건 이후에 청나라가 결국 우리나라 내정에 간섭합니다. 그래서 청의 내정 간섭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내정 간섭을 하기 위해서는 뭘 파견합니까? 자문을 구하는 관리를 파견하겠죠. 그걸 뭐라 그래요? 고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정 고문에는 누구를 파견했냐면은 마젠창을 파견했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교 고문은 독일 사람입니다. 멜렌도르프를 파견했고, 그 다음에 군사 고문에는 누구를 보냈냐면 싸가지, 배신의 아이콘. 누구예요, 여러분들? 중국사, 근현대사에서 배신 아이콘, 여포의 환생, 위안스카이입니다. 위안스카이 유래됐었고, 이거 지우고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청과도 조약을 체결하게 됐는데, 그 조약 좀 어렵습니다. 그 조약 내용이 굉장히 어려운데, 조, 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말 어렵죠? 근현대사는 용어가 어려워요. 이건 말 그대로 뭐냐면 조선과 청나라의 상인이 바다와 육지에서 무역을 할 수 있는 조약입니다. 조약은 양국 간의 대등한 관계이지만 장정은 이렇게 합시다. 일반 통보예요. 그게 대등한 관계가 아니에요, 이것도. 이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청나라 상인의 내지 통상권을 허용을 한 거죠. 알겠습니까? 결국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은 거류지, 무역이 파기가 되는 계기가 되었다. 요게 되는 겁니다. 어쨌건 간에 여러분들 개화와 보수입 대립까지 했고, 우리 근현대사 공부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 하는 거, 내부에서 일어난 사건을 외부가 와서 개입을 해가지고 이걸 해결해줬다. 이때부터 우리나라는 역사에서 굉장히 안 좋은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나중에 동학농민운동도 결국은 청나라 군대에 끌어들이고, 그죠? 일본 군대가 와가지고 이제 각축장을 벌인 것도 우리나라에 실수했습니다. 근현대사 암울한 역사지만은 이걸 배움으로 통해서 현재의 교훈을 두게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오늘은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